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잘 지내? 혹은 내 생각나서 라는 짧은 문장. 그 순간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걸까? 드디어 내 가치를 알아준 걸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희망적인 생각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자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행동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명확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까지 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아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향하는 문이 아직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에게 당신의 삶에서 자신이 여전히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줍니다. 물론 그는 스스로 어디 한번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나 떠볼까?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본능적인 끌림이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제대로 만들어가려는 진심에서가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당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남자로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안도감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관심과 인정을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확인, 그것이 그의 진짜 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는 그냥 내 생각나서 라거나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와 같이 아주 다정하고 무해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머릿속은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죠.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 보고 싶었나 봐. 드디어 우리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야. 하지만 만약 그 메시지가 사실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과 상실감을 잠재우기 위한, 그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면요? 당신이 더 이상 그가 원할 때 언제든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자 불안해진 그의 이기적인 몸부림일 뿐이라면 말입니다. 그의 시험은 결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나 신경 써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죠. 대신 아주 평범하고 친근하며 때로는 살짝 설렐 수 있는 말로 포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에 즉시 그리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감정의 본물을 터뜨리며 그를 반긴다면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정확히 얻게 됩니다. 아,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구나 하는 확신 말이죠. 여기서 가장 허무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 확신을 얻고 난 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목표는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접근성의 본질입니다. 그는 아직 당신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는가? 그는 여전히 당신의 하루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가? 그는 당신에게서 어떤 반응이든 이끌어낼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는 한껏 높아진 자신감을 안고 떠나고 당신은 또다시 방금 뭐였지? 하는 혼란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어쩌면 그의 연락을 받기 전보다 더 깊은 상실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헛된 희망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드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올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미 당신에게 걸맞은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관계라는 책임은 원하지 않지만 당신이라는 옵션을 잃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어장관리의 전형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고기를 풀어줄 생각은 없지만 먹이 주는 것을 멈추지도 않는 심리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연락했을까? 과거와 달라진 것이 정말 있는가? 그는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위안과 자존심 회복을 위해 나를 찾는 것인가? 당신이 그의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을 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관계의 역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님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반 위에서 그가 다시 집어들기만을 기다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감정적 보험이 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심의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황을 조종하려는 밀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혼자 걸어온 길, 당신의 성장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자신을 찾기 위해 당신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나 또한 소중하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험과도 같은 연락을 칭찬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가 갑자기 당신이 원하던 사람으로 변했다는 증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의 정보로만 받아들이세요. 그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에너지를 새로운 가면 뒤에 숨긴 채 나타났을 뿐입니까? 만약 한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되찾고 싶다면, 만약 그가 진지하다면 그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모호한 메시지나 성의 없는 안부 따위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소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바로 침묵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세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을 때 관계에는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방에게는 매우 불편한 변화죠.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남자가 연락을 끊은 후에 다시 다가오는 것은 당신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통제력의 상실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통제력이라고 해서 항상 교묘한 조종이나 나쁜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미묘합니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면 당신이 답장할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 그가 전화하면 당신이 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가 약간의 관심을 원할 때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그 편안함. 이런 접근 가능성은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힘과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여전히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전히 그의 세상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확신을 주죠. 하지만 당신이 연락을 끊는 순간 그 편안함은 산산조각 납니다. 마치 자신이 서 있는 양탄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의 발밑에서 양탄자를 확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고 그의 연락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그는 이전에는 마주할 필요가 없었던
불확실성이라는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은 매우 불편한 감정입니다. 특히 둘 사이의 감정적 리듬을 주도해왔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진짜 떠난 건가? 내가 생각보다 일을 망쳤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한때 느긋했던 그는 이제 당신의 침묵을 해독하려 애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힘의 이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처럼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해주는 것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가 보내는 잘 지내? 라는 게으른 안부 메시지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뜬금없는 밈. 이것을 진정한 재회의 신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온도 체크일 뿐입니다. 사랑이나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편안함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바로 답장하고 그가 기억하는 리듬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답을 얻습니다. 아, 여전히 거기 있구나. 그리고 그 안도감이 채워지면 그는 또다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그의 테스트를 통과한 셈이죠. 하지만 당신이 응답하지 않거나 아주 중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심지어 약간은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는 당신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충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회를 위해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재회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손에 닿는 곳에 있다면 그들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할 필요도 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쉽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 압박감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은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설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그의 관심은 오직 통제력에 관한 것이었는가. 누군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과 당신이 그를 그리워하는 그 느낌을 그리워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존심에 기반한 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통제력의 상실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자기 성찰로 이어질 때 관계는 변할 기회를 얻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되찾고 싶은 남자는 물에 발만 담가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물속으로 온몸을 던져 뛰어듭니다. 그는 명확하게 다가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목적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모호한 문자도 게임도 당신에게 노력을 떠넘기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연락 두절, 즉 침묵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음을 제거하고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비춰줍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인정하게 하거나 애초에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떠나가게 만듭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연락하는 남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가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 즉 통제력의 상실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시험을 통과할 때 당신은 사실 스스로에게 궁극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부스러기 같은 관심에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혼란스러운 신호에 응답하지 않겠다. 나는 감정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 관계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사람을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시시한 게임을 끝내고 진정한 무언가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침묵이 그를 흔든다면 그냥 그렇게 두세요.
당신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그는 애초에 그 쉬운 접근을 누릴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시간과 침묵. 우리가 종종 과소평가하는 이 두 가지는 관계에서의 매력과 힘에 있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때 당신의 관심과 애정, 에너지를 독차지했던 사람에게 그 침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는 순간부터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겁고 혼란스러웠다면 더욱 그렇죠. 자유를 되찾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유라고 느꼈던 감정은 텅 빈 공허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호기심이 스며듭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누구랑 있을까? 내 생각은 하긴 할까?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먼저 연락했을 때 그의 상상력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해지고 나타나지 않고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을 때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호기심이라는 캔버스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완전한 그림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어 하죠. 당신이 손에 닿는 곳에 있었을 때 그는 머릿속으로 그녀는 날 좋아해. 난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자 그 이야기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없지? 내가 뭘 잘못 읽었나? 벌써 마음 정리가 끝났다고. 바로 그때 그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가 자신에 대해 쌓아올린 견고한 서사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때로 욕망보다 더 강력합니다. 욕망은 사라질 수 있지만 호기심은 조용한 순간에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그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떡밥을 보고 모든 것이 변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전략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진심을 다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여전히 그녀를 이길 수 있을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의 본질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주었던 인정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호기심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는 명확함을 보이고 노력을 보이며 상처받을 수 있는 약한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낼 것입니다. 물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널 각오를 할 것입니다. 시간과 침묵은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공간을 줍니다. 내가 그녀를 그리워하나? 가 아니라 나는 왜 그녀를 가게 두었을까? 나는 무엇을 간과했는가? 하지만 이 질문들은 당신이 그 침묵을 채워주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매 순간마다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 즉각적인 에너지 충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결코 당신을 온전히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부재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당신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준을 지키세요. 그의 순간적인 혼란을 달래주기 위해 서두르지 마세요. 대답 없는 호기심은 감사로, 성찰로, 그리고 진정한 성장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가 그 침묵 속에서 충분히 머물렀을 때만 가능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쫓아가지 않아. 나는 선택해 라고 말이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당신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는 당신에게 다가오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만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원한다면 호기심 어린 메시지가 아니라 헌신적인 노력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침묵이 이미 당신에게 답을 준 셈입니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당신의 존재가 그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락 두절은 벌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당신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는 물러서겠다. 당신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쏟아주지 않는 무언가에 나를 쏟아붓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진심으로 다시 다가온다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는 에너지로 다가온다면 바로 그때 아주 조금 문을 열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당신의 고요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잘 지내? 혹은 내 생각나서 라는 짧은 문장. 그 순간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걸까? 드디어 내 가치를 알아준 걸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희망적인 생각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자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행동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명확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까지 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아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향하는 문이 아직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에게 당신의 삶에서 자신이 여전히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줍니다. 물론 그는 스스로 어디 한번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나 떠볼까?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본능적인 끌림이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제대로 만들어가려는 진심에서가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당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남자로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안도감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관심과 인정을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확인. 그것이 그의 진짜 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는 그냥 내 생각나서 라거나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와 같이 아주 다정하고 무해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머릿속은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죠.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 보고 싶었나 봐. 드디어 우리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야. 하지만 만약 그 메시지가 사실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과 상실감을 잠재우기 위한 그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면요? 당신이 더 이상 그가 원할 때 언제든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자 불안해진 그의 이기적인 몸부림일 뿐이라면 말입니다. 그의 시험은 결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나 신경 써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죠. 대신 아주 평범하고 친근하며 때로는 살짝 설렐 수 있는 말로 포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에 즉시 그리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감정의 본물을 터뜨리며 그를 반긴다면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정확히 얻게 됩니다. 아,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구나 하는 확신 말이죠. 여기서 가장 허무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 확신을 얻고 난 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목표는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접근성의 본질입니다. 그는 아직 당신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는가? 그는 여전히 당신의 하루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가? 그는 당신에게서 어떤 반응이든 이끌어낼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는 한껏 높아진 자신감을 안고 떠나고 당신은 또다시 방금 뭐였지? 하는 혼란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어쩌면 그의 연락을 받기 전보다 더 깊은 상실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헛된 희망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드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올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미 당신에게 걸맞은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관계라는 책임은 원하지 않지만 당신이라는 옵션을 잃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어장관리의 전형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고기를 풀어줄 생각은 없지만 먹이 주는 것을 멈추지도 않는 심리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연락했을까? 과거와 달라진 것이 정말 있는가? 그는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위안과 자존심 회복을 위해 나를 찾는 것인가? 당신이 그의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을 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관계의 역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님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반 위에서 그가 다시 집어들기만을 기다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감정적 보험이 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심의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황을 조종하려는 밀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혼자 걸어온 길, 당신의 성장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자신을 찾기 위해 당신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나 또한 소중하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험과도 같은 연락을 칭찬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가 갑자기 당신이 원하던 사람으로 변했다는 증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의 정보로만 받아들이세요. 그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에너지를 새로운 가면 뒤에 숨긴 채 나타났을 뿐입니까? 만약 한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되찾고 싶다면, 만약 그가 진지하다면 그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모호한 메시지나 성의 없는 안부 따위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소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바로 침묵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세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을 때 관계에는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방에게는 매우 불편한 변화죠.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남자가 연락을 끊은 후에 다시 다가오는 것은 당신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통제력의 상실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통제력이라고 해서 항상 교묘한 조종이나 나쁜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미묘합니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면 당신이 답장할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 그가 전화하면 당신이 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가 약간의 관심을 원할 때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그 편안함. 이런 접근 가능성은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힘과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여전히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전히 그의 세상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확신을 주죠. 하지만 당신이 연락을 끊는 순간 그 편안함은 산산조각 납니다. 마치 자신이 서 있는 양탄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의 발밑에서 양탄자를 확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고 그의 연락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그는 이전에는 마주할 필요가 없었던 불확실성이라는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은 매우 불편한 감정입니다. 특히 둘 사이의 감정적 리듬을 주도해왔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진짜 떠난 건가? 내가 생각보다 일을 망쳤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한때 느긋했던 그는 이제 당신의 침묵을 해독하려 애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힘의 이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처럼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해주는 것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가 보내는 잘 지내? 라는 게으른 안부 메시지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뜬금없는 밈. 이것을 진정한 재회의 신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온도 체크일 뿐입니다. 사랑이나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편안함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바로 답장하고 그가 기억하는 리듬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답을 얻습니다. 아, 여전히 거기 있구나. 그리고 그 안도감이 채워지면 그는 또다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그의 테스트를 통과한 셈이죠. 하지만 당신이 응답하지 않거나 아주 중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심지어 약간은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는 당신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충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회를 위해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재회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손에 닿는 곳에 있다면 그들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할 필요도 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쉽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 압박감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은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설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그의 관심은 오직 통제력에 관한 것이었는가. 누군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과 당신이 그를 그리워하는 그 느낌을 그리워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존심에 기반한 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통제력의 상실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자기 성찰로 이어질 때 관계는 변할 기회를 얻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되찾고 싶은 남자는 물에 발만 담가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물속으로 온몸을 던져 뛰어듭니다. 그는 명확하게 다가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목적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모호한 문자도 게임도 당신에게 노력을 떠넘기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연락 두절, 즉 침묵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음을 제거하고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비춰줍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인정하게 하거나 애초에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떠나가게 만듭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연락하는 남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가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 즉 통제력의 상실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시험을 통과할 때 당신은 사실 스스로에게 궁극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부스러기 같은 관심에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혼란스러운 신호에 응답하지 않겠다. 나는 감정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 관계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사람을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시시한 게임을 끝내고 진정한 무언가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침묵이 그를 흔든다면 그냥 그렇게 두세요. 당신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그는 애초에 그 쉬운 접근을 누릴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시간과 침묵. 우리가 종종 과소평가하는 이 두 가지는 관계에서의 매력과 힘에 있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때 당신의 관심과 애정, 에너지를 독차지했던 사람에게 그 침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는 순간부터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겁고 혼란스러웠다면 더욱 그렇죠. 자유를 되찾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유라고 느꼈던 감정은 텅 빈 공허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호기심이 스며듭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누구랑 있을까? 내 생각은 하긴 할까?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먼저 연락했을 때 그의 상상력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해지고 나타나지 않고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을 때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호기심이라는 캔버스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완전한 그림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어 하죠. 당신이 손에 닿는 곳에 있었을 때 그는 머릿속으로 그녀는 날 좋아해. 난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자 그 이야기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없지? 내가 뭘 잘못 읽었나? 벌써 마음 정리가 끝났다고. 바로 그때 그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가 자신에 대해 쌓아올린 견고한 서사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때로 욕망보다 더 강력합니다. 욕망은 사라질 수 있지만 호기심은 조용한 순간에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그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떡밥을 보고 모든 것이 변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전략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진심을 다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여전히 그녀를 이길 수 있을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의 본질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주었던 인정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호기심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는 명확함을 보이고 노력을 보이며 상처받을 수 있는 약한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낼 것입니다. 물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널 각오를 할 것입니다.
시간과 침묵은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공간을 줍니다. 내가 그녀를 그리워하나? 가 아니라 나는 왜 그녀를 가게 두었을까? 나는 무엇을 간과했는가? 하지만 이 질문들은 당신이 그 침묵을 채워주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매 순간마다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 즉각적인 에너지 충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결코 당신을 온전히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부재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당신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준을 지키세요. 그의 순간적인 혼란을 달래주기 위해 서두르지 마세요. 대답 없는 호기심은 감사로, 성찰로, 그리고 진정한 성장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가 그 침묵 속에서 충분히 머물렀을 때만 가능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쫓아가지 않아. 나는 선택해 라고 말이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당신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는 당신에게 다가오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만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원한다면 호기심 어린 메시지가 아니라 헌신적인 노력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침묵이 이미 당신에게 답을 준 셈입니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당신의 존재가 그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락 두절은 벌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당신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는 물러서겠다. 당신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쏟아주지 않는 무언가에 나를 쏟아붓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진심으로 다시 다가온다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는 에너지로 다가온다면 바로 그때 아주 조금 문을 열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당신의 고요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잘 지내? 혹은 내 생각나서 라는 짧은 문장. 그 순간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걸까? 드디어 내 가치를 알아준 걸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희망적인 생각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자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행동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명확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까지 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아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향하는 문이 아직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에게 당신의 삶에서 자신이 여전히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줍니다. 물론 그는 스스로 어디 한번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나 떠볼까?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본능적인 끌림이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제대로 만들어가려는 진심에서가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당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남자로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안도감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관심과 인정을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확인. 그것이 그의 진짜 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는 그냥 내 생각나서 라거나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와 같이 아주 다정하고 무해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머릿속은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죠.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 보고 싶었나 봐. 드디어 우리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야. 하지만 만약 그 메시지가 사실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과 상실감을 잠재우기 위한, 그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면요? 당신이 더 이상 그가 원할 때 언제든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자 불안해진 그의 이기적인 몸부림일 뿐이라면 말입니다. 그의 시험은 결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나 신경 써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죠. 대신 아주 평범하고 친근하며 때로는 살짝 설렐 수 있는 말로 포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에 즉시 그리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감정의 본물을 터뜨리며 그를 반긴다면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정확히 얻게 됩니다. 아,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구나 하는 확신 말이죠. 여기서 가장 허무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 확신을 얻고 난 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목표는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접근성의 본질입니다. 그는 아직 당신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는가? 그는 여전히 당신의 하루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가? 그는 당신에게서 어떤 반응이든 이끌어낼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는 한껏 높아진 자신감을 안고 떠나고 당신은 또다시 방금 뭐였지? 하는 혼란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어쩌면 그의 연락을 받기 전보다 더 깊은 상실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헛된 희망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드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올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미 당신에게 걸맞은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관계라는 책임은 원하지 않지만 당신이라는 옵션을 잃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어장관리의 전형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고기를 풀어줄 생각은 없지만 먹이 주는 것을 멈추지도 않는 심리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연락했을까? 과거와 달라진 것이 정말 있는가? 그는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위안과 자존심 회복을 위해 나를 찾는 것인가? 당신이 그의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을 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관계의 역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님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반 위에서 그가 다시 집어들기만을 기다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감정적 보험이 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심의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황을 조종하려는 밀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혼자 걸어온 길, 당신의 성장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자신을 찾기 위해 당신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나 또한 소중하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험과도 같은 연락을 칭찬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가 갑자기 당신이 원하던 사람으로 변했다는 증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의 정보로만 받아들이세요. 그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에너지를 새로운 가면 뒤에 숨긴 채 나타났을 뿐입니까? 만약 한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되찾고 싶다면, 만약 그가 진지하다면 그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모호한 메시지나 성의 없는 안부 따위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소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바로 침묵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세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을 때 관계에는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방에게는 매우 불편한 변화죠.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남자가 연락을 끊은 후에 다시 다가오는 것은 당신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통제력의 상실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통제력이라고 해서 항상 교묘한 조종이나 나쁜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미묘합니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면 당신이 답장할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 그가 전화하면 당신이 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가 약간의 관심을 원할 때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그 편안함. 이런 접근 가능성은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힘과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여전히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전히 그의 세상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확신을 주죠. 하지만 당신이 연락을 끊는 순간 그 편안함은 산산조각 납니다. 마치 자신이 서 있는 양탄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의 발밑에서 양탄자를 확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고 그의 연락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그는 이전에는 마주할 필요가 없었던 불확실성이라는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은 매우 불편한 감정입니다. 특히 둘 사이의 감정적 리듬을 주도해왔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진짜 떠난 건가? 내가 생각보다 일을 망쳤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한때 느긋했던 그는 이제 당신의 침묵을 해독하려 애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힘의 이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처럼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해주는 것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가 보내는 잘 지내? 라는 게으른 안부 메시지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뜬금없는 밈. 이것을 진정한 재회의 신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온도 체크일 뿐입니다. 사랑이나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편안함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바로 답장하고 그가 기억하는 리듬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답을 얻습니다. 아, 여전히 거기 있구나. 그리고 그 안도감이 채워지면 그는 또다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그의 테스트를 통과한 셈이죠. 하지만 당신이 응답하지 않거나 아주 중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심지어 약간은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는 당신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충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회를 위해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재회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손에 닿는 곳에 있다면 그들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할 필요도 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쉽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 압박감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은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설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그의 관심은 오직 통제력에 관한 것이었는가. 누군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과 당신이 그를 그리워하는 그 느낌을 그리워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존심에 기반한 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통제력의 상실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자기 성찰로 이어질 때 관계는 변할 기회를 얻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되찾고 싶은 남자는 물에 발만 담가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물속으로 온몸을 던져 뛰어듭니다. 그는 명확하게 다가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목적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모호한 문자도 게임도 당신에게 노력을 떠넘기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연락 두절, 즉 침묵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음을 제거하고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비춰줍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인정하게 하거나 애초에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떠나가게 만듭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연락하는 남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가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 즉 통제력의 상실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시험을 통과할 때 당신은 사실 스스로에게 궁극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부스러기 같은 관심에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혼란스러운 신호에 응답하지 않겠다. 나는 감정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 관계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사람을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시시한 게임을 끝내고 진정한 무언가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침묵이 그를 흔든다면 그냥 그렇게 두세요. 당신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그는 애초에 그 쉬운 접근을 누릴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시간과 침묵. 우리가 종종 과소평가하는 이 두 가지는 관계에서의 매력과 힘에 있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때 당신의 관심과 애정, 에너지를 독차지했던 사람에게 그 침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는 순간부터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겁고 혼란스러웠다면 더욱 그렇죠. 자유를 되찾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유라고 느꼈던 감정은 텅 빈 공허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호기심이 스며듭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누구랑 있을까? 내 생각은 하긴 할까?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먼저 연락했을 때 그의 상상력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해지고 나타나지 않고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을 때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호기심이라는 캔버스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완전한 그림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어 하죠. 당신이 손에 닿는 곳에 있었을 때 그는 머릿속으로 그녀는 날 좋아해. 난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자 그 이야기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없지? 내가 뭘 잘못 읽었나? 벌써 마음 정리가 끝났다고. 바로 그때 그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가 자신에 대해 쌓아올린 견고한 서사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때로 욕망보다 더 강력합니다. 욕망은 사라질 수 있지만 호기심은 조용한 순간에 당신을 갉아먹습니다.